제가 볼 때 추미애 전 장관도 본인은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뭐 이래 여론 뭐 이런 매듭볼론도 뛰어보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다음 대권 도전에 있어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파내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미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누구에게나 다 시스템 공천 잣대가 그대로 들이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맞게 지금 그 기준에 맞게 공천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동작을 해서 지금 또 현역인 이수진 의원이 또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여러 검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투입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판사 출신 여성 중진 의원 간 맞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한편 하고 붙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에 나가서 이 나경원 전 의원과 붙는 거 아니냐.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은 저는 동작을로 나올 겁니다라고 출마 선언을 했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소명과 신념, 땅과 눈물이 곳곳에 밴 이 동작을 해서 다시 새로운 항해에 나선다.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됐죠. 다시 한번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항해서 추미애 전 장관을 동작을로,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한테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이 물어봤습니다. 동작을 나가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전직 당 대표로서 합당한 역할을 당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계속 상의해가면서 제 역할을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하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에 맞아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합당한 역할을 당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나오는 겁니까?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 답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당과 지금 또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기사상에서 나오고 있는 뭐 지금 동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미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모든 누구에게나 다 시스템 공천 잣대가 그대로 들이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맞게 지금 그 기준에 맞게 공천 신청이 이루어지고 또 공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동작을 해서 지금 또 현역인 이수진 의원이 또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여러 검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공천 상으로 봐서는 뭐 사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김철현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고민정 의원 지역구 광진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상황이 친문 대 친명 구도가 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을 광진 말고 동작으로 보내는 게 여러모로 좀 당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 어떻게든 조금 다음 본인의 어떤 대권 도전을 위한 그 기반을, 당에서의 약간 기반을 좀 닦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151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네. 21대에 비교하면 한 30석 정도가 떨어지는 건데, 그만큼 이번 총선에서 어떤 생기게 되는 총선 결과에 대한 정책 책임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진단한 것처럼 윤 정부의 실정이 그 정도 높다면 당연히 압승을 해야 되는데 150석으로 낮추는 이유는 약간 엄살 떠는 것도 있겠지만 친명 또는 뭐 친문 간의 어떤 공천 갈등 또는 이낙연 신당에 따른 어떤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를 얻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의석수를 못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책 책임을 줄이고 본인이 확실하게 이번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친문 지역인데, 그 친문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임종석,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벌써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 네.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찐명을 그 중구 뭐 성동을에 투입해서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미애 전 장관도 본인은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뭐 이래 여론 뭐 이런 매듭볼론도 뛰어보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다음 대권 도전에 있어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파내지 않을까. 이번에 아마 공천에서 다 배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본인의 어떤 의도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어떤 뭐 수용되는 그런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추미애 전 장관도 결국 친문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수진 의원을 친문으로 분류하진 않지 않나요? 그럼 동작 말고 다른 데 갈 것이다. 그래서 이수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인이 전혀 없었는데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그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저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어떤 우선 전략 지역이나 이런 다른 형태로 조금 변경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서재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전 장관 동작 갈 거라고 보세요?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나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관계자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당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렇지만 다른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체로 어떤 의도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원들은 이기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현역에 계신 분이 좀 경쟁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또 이제 교체라든지 전략 공천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제 각을 세워서 뭐 친문 공격한다면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성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데 저도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여쭤봅니다. 그 여러 총선 때 후보들 중에 누가 제일 발전적이었냐 하면 고민정 의원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친문이거든요. 친문.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대변인을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로 해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면 만약에 친문에 대항마면 본인의 광진을 5선입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그럼 네. 그 지역에 가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논리면 그러면 친문의 대항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윤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반윤. 반윤을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위한 후보 공천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전략이라든지 데이터를 쌓는 과정은 맞지만 이것이 뭐 친문 그리고 뭐 반문, 뭐 반명, 비명에 대해서 솎아내기 위한 어떤 과정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 대항마보다는 반윤 대항마가 더 맞는 거 네.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윤 대항마로 해서 그래서 동작을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동작을이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